저는 부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농민이고요. 부여군 여성농민에서 조직교육부장을 맡고 있고, 또 언니네 텃밭에서 생태위원장을 맡으면서 토종 농사도 짓고 또 여성농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진영이고요. 부여에 귀농한 지가 한 10년 좀 넘어가고 이제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고 한살림 생산자입니다. 그리고 부여군 여성농민의 토종부장을 맡고 있고요. 예, 여성농민의 회원이 되면서 이제 토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토종부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고 지금 배워가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골을 내려온 거는 부여가 시댁이에요. 원래 이제 좀 나이 들면 시골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버님도 아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럼 좀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골에 내려와서 내려오자마자 농사를 지은 건 아닌데 항상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시골에서 살았고 이러다 보니 농사에 관심은 있었고 조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일을 안 하고 농사를 업으로 하는 농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나고 자란 곳이 서울인데요. 농촌을 경험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당시 많이 농촌 활동을 갔었어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농촌을 접했고 제가 일을 하는데 굉장히 서툴고 잘 못했을 텐데 거기에 계신 농민분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진짜 농사에 소질이 나 정말 농사일을 잘하는구나. 그러면 농사일을 잘하면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농촌이 너무 좋았어요. 농사도 좋았고 농민들도 좋았고 농촌이라는 공간도 좋았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라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했고 저도 맨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남편의 고향으로 농촌을 접하게 되었어요. 부여를 오게 된 거는 부여군 여성농민회가 있었고 그래서 아무 연구가 없지만 그래도 여성농민 언니들과 뭘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자 혼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많이 반신반의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의뢰의 남편이랑 같이 농사를 짓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적당히 나와서 임대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자꾸 바깥 어르신을 데리고 오라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바깥 어르신이 없습니다. 제가 바깥 어르신입니다. 저랑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는 여자랑은 절대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정말 기분 같아서는 안 하고 나오고 싶었는데 사실 땅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땅이 제일 적당하고 그래서 주변에 아는 남자분을 데리고 가서 계약을 했어요. 여자랑은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좀 더 싸웠으면 좋았을 텐데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으니까 가짜 바깥 어르신을 데리고 가서 땅을 계약을 했죠. 내 직업은 주부가 아니야, 농민이야, 농업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정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위기가 다 나한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가정일과 농사일의 병행. 근데 나는 이제 농사일이 더 재밌는데 가사일보다 난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참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워낙 처지가 척박하다 보니까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즐거움도 있는데 이게 즐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싸우든 설득을 하든 교양을 하든 해서 얻어가는 과정이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농민들의 노동과 관련해서 특히 여성농민들을 직업적으로 잘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우린 농업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라에서도 동네에서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법적 사회적 지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여성농민들만 모인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 여성농민의 안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주체이고 당당하고 뭘 결정할 수 있고 뭘 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즐거움. 최근에 가장 즐거웠던 거는 농민수당이라고 전국에서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데 농민 개개별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가구당 농민수당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여성농민과 남성농민이 같이 농사를 짓는데 그 대표성은 남성에게만 주거든요. 저희는 개별로 지급해라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게 올해서부터 바뀌었어요. 올해는 여성 농민에게도 농민수당이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건데 저희가 그래도 계속 요구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하나씩 얻어갈 때마다
보람 있고 즐겁고. 여성농민으로서 그간에 보면 남자들의 그 보조적 역할로 인지되어 있어 항상 그림자 같다는 느낌이 드는 존재감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외적으로 나서서 활동을 하고 이런 조직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질 때, 아, 이제 여성 농민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 문제가 농민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여자로서의 위치도 찾아가는 그런 개념까지 들어가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저는 그래도 아침형 인간인가 봐요. 해가 뜨면 밝아지잖아요. 그때 되면 다행히 눈이 떠져. 눈 뜨면은 아침 식사 준비를 간단하게 뭐 밥을 예약을 해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일터로. 이제 농지로 가서 그날 뭐 할 수 있는 거, 모종에 물을 준다든가 내가 심은 것들이 잘 크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와서 이제 아침 챙기고, 아침 먹고 나면 이제 다시 이제 농사일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가 시작이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 와서 또 저녁 챙겨 먹고 그리고 씻고 자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아침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차려서 저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요새는 한 5시 정도면 날이 환해져요. 얼마 전에 브로콜리 수확을 할 때는 빨리 수확을 해야 되는데 날이 안 환해져서 한 4시 반서부터 기다렸다가 한 5시 15분 정도 되면 이렇게 좀 환해지면 수확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시만 되면 환해요. 저는 좀 일어나자마자 나오는 편이고, 나와서 농장 둘러보고 그날 하루 이제 농사일 해야 될 거 하고, 오전에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은 이것저것 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특히 활동과 관련해서. 오늘도 사실은 1시서부터 여성 농민들이 모여가지고 애니어그램 교육 받는 게 있거든요. 낮에는 이제 그런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7월 달서부터 저희가 또 마을에 교육을 들어가요.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료를 만든다든지 한 오후 4시 정도 돼야 하우스라든지 좀 밭에 좀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엔 너무 뜨거우니까. 요새는 한 7시 반 정도까지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한 8시 되면 저녁을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고 취침은 한 11시? 그 다음날 또 5시? 이렇게. 이 농사하면서 한살림이 친환경 농사잖아요. 그거 한 지가 만 3, 4년 됐는데 친환경 농사를 하게 된 게 잘한 것 같아요. 조금 힘은 들어도 농사를 친환경으로 짓는다는 거는 무조건 농약을 안 치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풀 한 폭이라도 될 수 있으면 덜 죽이고 벌레도 덜 죽이고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하는 농사거든요. 그런 게 너무 뿌듯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은 농산물로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농사를 하게 돼서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이제 유기농 채소 농사를 주로 짓는데, 토종 밀하고 토종 벼 농사를 주되게 또 지어요. 토종 농사를 업으로 하게 된 거를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 사람들이 요새 뭐 불멍, 바다멍 이러잖아요. 농민들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은데, 그러니까 저도 좀 뭔가 일이 안 풀릴 때는 전 논멍을 하거든요. 근데 토종벼를 농사 지어봤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키도 크고 잘 쓰러지고, 그런데 수확량도 어쨌든 일반 계량종보다 더 떨어지고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제 왜 이 농사를 짓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민인 제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벚꽃도 너무 예쁘고요. 이 쌀알이 맺힐 때 보면 정말 하얗게 눈이 온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저는 논멍을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여성 농민회를 만나고 나서 또 언니네 텃밭을 만나고 나서 토종 농사를 짓게 된 거, 그게 좀 잘했다. 지금 좋은 거는 저는 고추잎을 꽂고 싶네요. 고추를 심어서 지금 저희는 조금 어린데 이게 겨순이 나요. 그럼 이제 밑에 겨순은 제거를 해주는데, 그 겨순을 따서 그걸 이제 손질해서 데쳐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어요. 나물로 해서. 근데 이게 좋은 게 딱 이때 한철만 먹을 수 있거든. 네, 연하고 맛있어. 맞아요. 향도 좋고. 그래서 저는 고추잎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시기가 지났는데 이제 마늘종도 이제 한참 나올 때고, 지금 이제 마늘, 양파, 감자 이런 거 나올 텐데요. 조리를 해서 먹어도 맛있지만 맞아. 마늘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뚝뚝 쓸어서 고추장에 그냥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고, 양파도요. 햇 양파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었을 때 아주 달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맛들, 제철에 나온 것들, 그리고 감자도 다른 때 쪄먹는 것보다 지금 감자 다 캤을 때 하면 정말 껍질도 잘 벗겨지고 폭신폭신하고 진짜 맛있거든요. 제철에 나온 것을 전 요리 잘 안 하고 생으로 먹거나
이렇게 간단하게 쪄서 먹거나 그랬을 때 제철의 제맛이 있는 것 같아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여성농민회에서 언니네 텃밭 조합원들끼리 해가지고 장터 공동체가 있어요. 어제도 교육이 있는데 이제 교육에 이제 누가 참가할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제초제를 쓰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언니네 텃밭에 농산물을 이제 등록하고 이러는데 또 주위에 이런 걸 꼭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걸 좀 찾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공동으로 뭘 해가지고 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토종 배추 김장을 담아서 이렇게 판매를 하니까 공동으로 작업해서, 작년에는 장아찌 3종 세트를 해가지고 메론 장아찌, 무 장아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면 좀 어렵고 잘 못할 수 있는데 요리를 잘 하시는 언니가 있고 씻고 이런 거 무거운 거 잘 나르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다 장점을 발휘해서 공동 작업을 해서 언니네 텃밭에 좀 올리는 것도 재미있고 보람 있었어요. 제가 한살림 생산자 활동을 하면서 한살림 내에도 여성 생산자들이 모여가지고 있어요. 이 근처에도 이제 참벗이라는 한살림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 여성 생산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같이 모여서 농사를 이제 질 때 어떤 작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도 하고, 여성 농민으로서의 겪었던 점들, 어떤 거는 재밌었고 어떤 거는 힘들었고, 그런 이제 농사 정보 공유와 각자의 생활의 교류도, 감정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모여서 교육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도 관심들이 많아가지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교육도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했어요. 사회생활 겸해서 식생활 강사단 교육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자격도 따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생산하는 게 저희 주 일이지만 일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뭔가를 깨우치고 사회복원을 해야겠다 해서 그런 교육도 참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혼자이면 되게 미약한데요. 뭉치면 세지고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걸 좀 살면서 배운 것 같아요. 자꾸 얘기해야 되고, 여기에 여성농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여성농민의 가치와 존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농업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농업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산물이 사실 가격이 비싸면 농민들은 좋겠죠. 근데 사실 이제 도시의 소비자들, 노동자들이 월급이 많지 않으면 우리는 뭐 유기농이라고 생산하지만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안정적으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고 같이 연대를 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처음에는 힘들기만 하고 생각보다 수입도 안 되고 막 그래요. 내가 일을 못해서 그렇지 하고서 그 다음엔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이게 한 3, 4년 반복되니까 아, 이건 내가 일을 못하는 거를 떠나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여성농민의 활동을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헤쳐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또 이루어지는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지 않아, 그리고 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도 길러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제일 매력인 것 같아요. 가격도 내가 결정하고 내는 것도 내가 결정하고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느새 내가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내버리면 이름도 없어지고 가격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거를 누가 먹는지도 모르고 시장의 한 농산물이 돼버리잖아요. 언니네 텃밭은 그야말로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만나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들도 여성이 좀 많아요. 여성들 간에 그런 좀 끈끈한 이런 정 같은 것도 느껴지고,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이렇게 농산물을 내는 곳이나 내는 방법이나 여러 것들이, 물론 상의를 잘하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남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언니네 텃밭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내고 또 나와 비슷한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신지연님 말처럼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블로그를 만들다거나 이러면 그게 어려운 일인데, 기본적인 정보,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정보만 주면 언니네 텃밭에서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또 당당하게 가격이라든가 물건의 상태 이런 거를 제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서 그게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게 소비자들이 사가시는 거 보면 아 내가 한 결정이 적당한 결정이고 잘된 결정이었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키운 게 이렇게 팔리는 게 재미도 있고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나가는 거잖아요. 생산자 이름이 딱 나오니까 언니한테 들어오잖아요. 네, 네, 네. 다른 거는 다 남편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대부분이 이제 경영체라든가 이런 걸 등록을 하면 여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제 남자 위주로 하고 조합원 가입도 하고 이러면은 농협에서는 그런 실적 같은 걸 따지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을 통해 내면은 남자의 이름으로 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 이름으로 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좀 붙잡아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디 가.